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45회입니다. 지난 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타니슬라브스키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생각난 김에 이번에는 다른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1990년대에는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회복되어서 그 당시에 텔레비전의 드라마 같은 데서도 박정희 시대를 잘 필요하면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전두환의 모습 같은 거, 쿠데타 할 때의 상황 이런 것들 텔레비전 드라마로 묘사되기도 했었지요. 제가 지금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 제목이 제3공화국이었는지 제5공화국이었는지 하여튼 그런 식의 제목이었는데요. 거기에 MBC의 경우에는 박정희의 역을 연극배우 이진수 선생이 맡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 연극배우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분이 상당히 자기 경력의 말기에 이르러서 행복하게 대중적인 빛을 보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갤포스 광고도 찍고 그랬어요. 속이 쓰릴 땐 갤포스를 이제 쥐어 짜가지고 먹으면 그 약이 위벽을 싹 발라줘서 위벽을 보호한다. 이런 식의 광고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박 대통령 모습을 한 연극배우 이진수가 갤포스를 짜먹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진수 씨도 갤포스? 뭐 이렇게 대사가 나오면 박정희의 분장을 한 이진수 선생이 내도 갤포스요 이런 대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국립극단에서 활동하셨을 때의 에피소드인데요. 그 에피소드는 이분이 쓰신 만월의 밤 개 짖는 소리라는 자서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분이 젊으실 때에 국립극단에서 젊은 단원으로 활동할 때 단체로 출연한 장면에서 돛따라라 하는 대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젊은 사람인지라 거기서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자기 혼자 돛따라라를 남성의 성기를 말하는 조 따라라로 이제 바꿔서 대사를 해서 동료 배우들을 웃겼다 하는 에피소드를 적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옛날에 젊었을 때의 어느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 당시의 연극계의 인심, 인간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써놓은 에피소드를 굳이 안 좋은 방향으로 인용해서 비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가 공연 예술을 행하는 입장에서는 격세지감을 상당히 느낄 수 있는 요즘의 우리 같으면 잘 상상하기 힘든 윤리적 엄격성의 결여, 헐렁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이라고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이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진수 만월의 밤 개 짖는 소리라는 책의 152쪽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활자화된 이 책 안에서는 돛의 발음과 비슷한 남성의 성기를 말하는 돛을 그대로 표기하진 않고 X라고 이제 표기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매체이다 보니까는요.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X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돛이라고 있는 그대로 다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생략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략이라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읽어보죠. 국립극장 희곡 현상 모집에서 가작으로 당선된 박만규작 이진순 연출의 해풍이란 작품을 공연했을 때 있었던 얘기다. 중략. 헌데 그 작품은 해변가 어촌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 전 작품을 통해 어부들이 배를 타고 무대 하수에서 상수 쪽으로 노를 저어가며
돛 따라라 어기여차 하는 뱃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온다. 필자는 그 당시에도 약간 좀 짓궂은 데가 있었던 탓이었는지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정직하게 돛 따라라 어기여차 하며 제대로 노래를 부르는데 유독 필자만은 매회 공연 때마다 돛을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돛으로 발음하여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합창으로 부르는지라 필자가 하는 발음이 객석까지 들릴 리는 만무하였다. 때문에 필자는 매일 마음 놓고 돛을 의뢰의 돛으로 발음하여 부르곤 했다. 필자는 그게 왠지 무척이나 재미가 있었다. 헌데 마지막 날 마지막 밤 공연 때였다. 낮 공연 때부터 웬일인지 떼거리들이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 필자만 빼놓고는 끼리끼리 뭐라고 귓속말로 쓰근쓰근 하면서 이따금 필자의 얼굴을 보며 희죽희죽 웃어 보이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마지막 밤 공연 때가 되자 마지막 공연이라서 그런지 모두들 다른 때와는 달리 더욱더 목청들을 돋우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대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니 필자 역시도 다른 떼거리들과 톤을 맞추기 위해 자연 한 옥타브를 더 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헌데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지나가는 장면이었다. 하수 쪽에서부터 상수 쪽을 향해 목청이 터져라 한참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던 떼거리들이 거의 상수 쪽으로 퇴장할 때쯤이 되자 갑자기 필자 한 사람만 남겨놓고는 마치 칼로 자르듯 일제히 노래를 딱 멈춰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니 자연 필자의 돛 따라라 하는 소리만이 솔로로 삐죽하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 떼거리들이 필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 낮 공연 때부터 미리 다 음모를 짜놓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한껏 목청을 돋우어 솔로로 외쳐댔으니.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온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튿날 아침이 되자 극장 안이 벌컥 뒤집힌 것이었다. 아침부터 극장 사무처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왔었다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극장 문을 들어서기가 무섭게 극장장 서항석 선생님으로부터 곧 극장장실로 들어오라는 호출이 내려진 것이었다. 사태가 보통 악화된 것이 아닌 듯했다. 네, 이렇게 돼서 이진수 선생은 국립극장장한테 불려가서 약간 혼나고 그 당시 극장장이셨던 서항석 선생님이 이 젊은 배우를 그렇게 야단을 치진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심할서 한 장 쓰는 벌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젊은 시절의 호기, 짓궂음, 인간미, 스승과 제자의 정, 풍류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회고하는 글이었겠지요. 이러한 동기, 이러한 마음을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스타니슬라브스키적 견지에서는 아주 용납될 수 없는 연기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스타니슬라브스키적 연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연기에서는 연기라는 것은 곧 생활이죠. 무대 위에서 인물을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주의적인 연기술을 생활의 예술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북한에서조차도 배우의 연기술을 리얼리즘에 바탕한 배우의 연기를 생활의 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우리가 연기가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믿는다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책 안의 그 에피소드는 무척 용납될 수 없는 연기 예술의 기본을 무시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옛날 선생님들의 풍류는 그렇게 풍류로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나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 시대에서는 그들의 풍류를 따라하지는 맙시다. 적어도 무대 위에서는요. 아예 드라마가 해체되는 판이라 요새는 그렇게 스타니슬라브스키 메소드 하지는 않는 것 같죠. 스타니슬라브스키니 메소드니 하는 말들이 막
회자되면서 떠들썩했던 것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독서가 많이 이루어지고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하면 또 그것은 아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말로 된 자료들이 이제는 충분히 번역이 돼서 나와 있고 연구 성과들이 충분히 나와 있냐, 쉽게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으냐 하면 또 꼭 그렇지도 않죠. 사회의 변화, 세계의 변화는 빠르고 우리는 늘 그것들을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지체 현상이 꼭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개념이 대두되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와글와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또 다른 사조가 들어오고 또 다른 사조가 인기를 얻어서 그쪽으로 또 와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 전까지 와글대던 개념들은 흐지부지 되면서 열기가 식고 잊혀지고 하는, 그러면서 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선도해 나간다던가 완전히 동시적으로 발맞춰 나간다던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늘 따라잡아야 하고 늘 뒤처진 채로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바둥거리면서. 이러한 지체 현상이 우리에게는 늘 있는데요. 공부하는 사람,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난처한 일입니다. 지체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늘 촉각을 세우고 있다가 새로운 개념이나 사조가 나타난다 싶으면 자기가 먼저 그리로 서둘러 달려가서 그것을 선취해야 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런 식의 가벼운 행태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결심하고 위로하면서 혼자 독야청청하려고 할 것인가? 모든 연구자들, 실천가들 이런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민의식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가 새로운 먹잇감이 나타나면, 먹을거리들이 생길 조짐이 보이면 그리 먼저 달려가서 기다리거나 그리 먼저 가서 잽싸게 먹을거리를 갈라먹곤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러지 말아야 할 법이 없습니다. 예술은 결국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그래도 되지만 혹시 자신이 열혈학파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서 분주하게 돌아다녀야 할 것이냐, 와 나는 진중하게 독야청청하리라 라는 입장 사이에서 끊임없이 딜레마를 느끼는 한계를 스스로 가지고 스스로 고백하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이러한 방식의 보수주의자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2018년 9월 11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